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할인 지원 정책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고 하는데요. 연말 경기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상생카드 할인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고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허탈해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어느 지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좀 호랑이 용이했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이제 아무튼 가능하면 전략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광주시는 지난 9월부터 상생카드 할인율을 7%에서 13%로 올리면서 12월까지 넉 달간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예산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렸으면 이제 좋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소진이 빨리 됐다. 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광주 상생카드 할인율은 고무줄이었습니다. 1, 2월엔 10%, 3월부터는 7%, 9월부터는 13%로 늘었다가 12월엔 혜택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도 11월 10일부터 7주간 진행한다고 했다가 2주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서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측을 제대로 한 건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은 연말을 맞은 골목 상권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기간이 끝나고 각종 할인 지원이 중단되면서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안 해주면은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광주시는 상생카드 할인 판매를 내년 1월 1일부터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할인율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확정된 뒤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올해는 예측에 실패했음을 자인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상수도관이 또 파열됐습니다. 8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는데 광주시는 노후관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영향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보도블럭은 뚝 끊겨 있고 땅속에선 거센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하천이라도 흐르는 듯 일대가 물바다입니다. 출입 통제선만이 이곳이 원래 보행로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오전 5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직경 400mm 상수도관이 깨지면서 난 사고로 이 일대의 2개 아파트 단지 250세대와 병원과 학교 등에 8시간 동안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100m 이상 떠내려온 잔해에 주차된 차량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물 막 쏟아지기, 폭포 터져가지고 쏟아지기 안 보인다는 이야기야. 광주시는 단순히 노후관이 누수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사고가 도시철도 공사와의 연관성은 없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2호선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파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대형 상수도관이 터져 일대 상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2호선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 사고는 2020년부터 35건에 달합니다. 균열이나 집안 침하, 소음 등 다른 민원까지 포함하면 3,500건에 육박합니다. 시장지까지 내걸고 빠른 공사를 약속한 터라 자칫 무리한 추진이 또 다른 사고를 낳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도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고 빨리빨리도 하고 또 뭐 내년에 지방선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1단계보다 난공사가 될 2단계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됐는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찍히는 대목입니다.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가 되고 또한 교통체증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2단계에 대한 근본적인 저는 점검과 계획 수립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을 한 바퀴 도는 순환선으로 1단계는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목포 지역의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숨진 직원이 평소에 대리점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대표가 직원의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빼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남성의 얼굴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얼굴을 쉴 새 없이 때리다가 잠시 밖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발길질과 목을 조르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맞는 사람은 한 달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44살 박성범 씨. 때리는 사람은 지난 2023년 당시 박 씨가 직원으로 일하던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입니다. 8분 분량의 CCTV 영상엔 무려 60번가량의 폭행 행위가 담겼습니다. 미안하거든요. 얘가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캐치를 못하고 그냥 애가 너무 피곤해하니까 그냥 말 시키는 것도 힘들어해서. 박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박 씨가 일하던 매장을 찾아간 유족은 대표로부터 박 씨와 실랑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CCTV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황입니다. TV를 자기 와이프가 변호사 상담 후에 삭제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삭제를 시키냐 그러니까 그냥 보기 싫어서 그랬대요. 결국 유족은 그간의 골절 진단서 등을 토대로 3건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씨 주변 지인들은 대표가 상습적으로 박 씨를 때렸다고 증언합니다. 간단히 이런 시간에도 한번은 부르죠. 네, 이 새끼야 들어와 방으로. 방에 들어가는데 오당살상 하죠. 만원에도 일주일 내내 그랬던 적도 있고 그냥.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은 현재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표는 박 씨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수수료를 챙기는 등 횡령을 해왔고 월급으로 변제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며 문제가 많은 직원이었다고 유족에게 주장했습니다. 대표가 유족에게 내민 각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6년간 박 씨가 갚아야 하는 금액은 1억여 원. 하지만 박 씨의 월급 통장에서는 올해 1월부터 9개월 사이에만 대리점 대표에게 5,400여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남은 전 재산은 54원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횡령은 대표의 주장일 뿐 근거가 부족한 데다 변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표가 의미로 인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습 폭행 의혹과 박 씨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폭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리점 내부 CCTV 기계를 확보해 영상 삭제 여부를 확인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 지원자가 줄면서 침체되던 직업계 고등학교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I와 미래차 등 빠르게 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맞춰 학과를 개편하고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취업이나 진학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여기가 지금 자동화 설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체 특성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는 수업부터 전기 기능사 시험에 대비한 배선 설계와 직접 제작하는 과정까지. 위치 거기. 그렇지. 여기서 빼서 여기서 나가야 되지. AI와 미래차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12개 직업계 고교가 내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794명 모집에 2,375명이 지원해서 평균 1.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자동화 설비 마이스터고와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가 각각 2.18대 1과 1.65대 1로 경쟁률이 높았는데 학과별로는 AI 반도체과와 전기과 등 최근 산업 트렌드에 맞춘 학과가 인기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 여파에도 12개 학교 모두 2년 연속 정원을 초과 달성했는데 지난 2020년대 초반까지 지원자가 적어서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때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강주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선호도와 지역 신산업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였던 부분이 학급당 학생 수를 18명 내외의 소규모 체제로 조정하고 실습 중심으로 교육 환경을 강화한 것도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내 중학교는 물론 지역 기업과 연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취업이나 진학 지원에 나선 것도 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현장 실습을 많이 한 경험으로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해서 좀 더 일 처리를 효율적이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장점으로 와닿은 것 같습니다. 광주교육당국은 앞으로 지역 전력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과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직업계 고교가 미래 기술인재 양성 물론 지역 기업을 이끌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기후변화로 우리 농업 지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죠. 전라남도는 이미 아열대 작물 재배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전남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의 아열대 작물 시험포. 익숙한 사과배 대신 바나나와 망고, 용가가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전남이 아열대 기후권에 가까워지면서 아열대 작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연평균 기온은 15.9도, 평년보다 2도 높고 역대 최고였던 2023년보다도 0.9도 높았습니다. 과수연구소는 이런 변화에 대응해 각종 아열대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농가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국내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애플 망고하고 이제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 위주로 이제 연구와 그런 재배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최근 5년간 30배 이상 증가해 지금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수연구소는 농가 맞춤형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작목들을 도입한 농가들의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조직하고 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전라남도는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95억 원을 투입해 해남의 아열대 농업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험 재배부터 기술 개발, 교육까지 가능한 종합 연구센터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과학 기반의 농업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대학교 1년차 대학원생이 교수들의 갑질을 고발하며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제 교수 2명을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숨진 대학원생 이 씨의 주장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하고 지도교수 A 씨를 직권남용과 사기 혐의로 계약직 연구교수 B 씨는 강요와 사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최근 B 교수에 대해서는 해고를, A 교수는 징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2.1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4일과 5일에 예정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사조위가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이라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사조위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하고 공청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는 4일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와 밤샘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제1야당이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론과 혐오를 부추기는 거리의 내란 세력과도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12.3 비상계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오는 12일까지를 민주주의 주간으로 정하고 전시와 강연,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